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동향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정부 정책 수혜주들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인적 분할한 신규 상장주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은 유한타증권에 HTS에도 공지사항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 강연회가 내일 있습니다. 오후 3시고 서울 유한타증권 본사에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도 좋은 만남 기대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 영상이 있으면은 요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본문에 10월 강연회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목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럼 열리니까 모바일 보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급 동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관망의 수급이다. 관망인데 이번 주에는 약간 중립 이하의 수급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관에서 소폭 매도가 나왔는데 큰 금액이 아닌 61억이면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금액이니까 큰 금액 아니고 외국인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도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중립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오전에 비해서 점심시간 즈음 되니까 매도량이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개인 투자들 이제 매수 의견이 600억이 넘었었는데 한 100억 정도 줄은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옵션 시장은 이쪽도 관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선물은 좀 전까지만 해도 2,000계약 매수 우위였는데 지금 보면은 보세요. 2,000계약 매수 우위였다가 지금 보면은 매수도 매도도 아니죠. 83계약이니까. 자,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로 위쪽 방향을 그리고 있다. 그럼 전체적인 수급은 오늘 코스피, 코스피 상방향, 그리고 코스닥이 약간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은 수급이 좋고 코스닥은 수급이 썩 좋지는 않다. 다만 코스피 매수 금액 같은 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좀 낮아요. 신뢰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기존에 중립 이하였던 수급들보다는 나아진 거죠. 개선됐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감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이러면 다음 주에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쉬는 동안 양호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 주의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소폭 약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서 라온피플 신규 상장주죠. 오늘 상한가도 들어갔다 갔다 하면서 현재도 준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 외에도 인적분할 두산그룹에서 인적분할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우선주와 함께 오전부터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산 솔루스도 있죠. 역시나 같이 동반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들, 인적 분할한 상장주들 이렇게 집중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혹은 매수나 가능하냐, 매매가 가능하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산업의 동향이나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 기업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제가 캔들 강의랑 차트 강의 해드리는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가 없죠. 요 캔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기술적 분석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는. 과거에도 몇 번 설명드렸죠. 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상장 초기에는 애초에 공모가가 있잖아요. 상장할 때. 공모된 가격이 있고 상장한 현재 가격이 있죠. 그럼 이 차액에 따라서 공모 가격보다 오늘 상장해서 올랐잖아요. 이런 금액이 좋아.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상승했을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하락했을 경우 공포감의 매물이 나오겠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공포감의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도 매물이 나오고 내려도 매물이 나와요. 매도 세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재 가치보다는 더 큰 게 수급 동향이에요. 수급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될 때까지,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할 바에는 좀 더 안정적인 주도주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괜히 급등락 펼쳐지는 종목 들어가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자, IM텍. 자, IM텍 같은 경우 팍스넷이랑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신사업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신사업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위에 요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구간, 이 구간을 잘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못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월요일날 보시면 되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쪽에 맞고 밀리면은 매도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월요일에도 돌파가 나오거나 갭으로 뛰어서 위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1,450원 혹은 1,500원 구간을 수익 실현 구간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국일제지 어제 이미 다 설명드렸죠.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국일제지는 이제 어제는 이 6,700원 넘어서 상한가에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죠. 안 그러면은 이 구간이 그냥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했는데 들어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 6,700원 돌파하는 거 못 가도 6,500원이고 웬만하면 6,7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여기서 안착을 해야 된다. 마감까지 가격을 유지해 주는 걸 안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착을 못 해주면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저항받고 쭈루룩 밀렸죠. 어제 종가만도 못 하잖아요. 이래서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항상 교육해 드리는 거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CJ 대한통운 올해 사상처음으로 이제 택배 평균 운임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아주 강력한 추세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요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241선 1년 평균이죠. 그래서 15만 5천원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돌파 못하면은 조금 쉬어서 15만원 부근 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GS건설이나 이런 건자재 쪽 그리고 시멘트 이런 분야가 여러분들 정부 정책 수혜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올려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건설 투자학제를 역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가장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서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건설 쪽 양호하고요. 근데 요만큼 올라와도 21선, 61선 넘어온 정도, 그러니까 시작을 만든 정도지, 거래량도 좋고 시작을 만든 정도지 오늘 엄청나게 강세가 나와서 35,000원을 돌파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모르겠고 여기까지 돌파해주면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최소한의 것은 해줬으니까. 그래서 GS건설, 보강산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렸죠. 이 종목은 이제 4,700원 유지해주면은 여러분들이 4,700원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시멘트나 시멘트 보면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1선 넘어가서 이 3,500원 전후 부근 요 구간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줘야 돼요. 보면 다들 저항 구간에서 민기적 거리고 있죠. 돌파를 화끈하게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은 이만큼 터졌는데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마감까지 해서 돌파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일장 춘목으로 끝나는 거고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실 만하겠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이제 5,200원 구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지켜볼 만하겠어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시멘트나 이제 뭐 레미콘이나 이런 쪽 기업들은 그 남북 경협주에도 엮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JC현 시스템 정부 정책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전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드론 분야 규제 역파 로드맵 발표했다. 확정 지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약하네요라고 그랬죠. JC현 시스템이 대장인데 이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역시 주도주가 등장한 시즌에는 역시 테마주들이 맥을 잘 못 추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아서 다행히 거래량 붙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5,5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이러니까 제가 계속 이 테마주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올해 상반기 같으면은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하면 자금이 주도주가 없으니까 자금이 갈 곳이 없잖아요. 테마주 쪽에 쏠렸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 제일 좋은 테마 아닙니까? 정부에서 밀어준다. 그러면은 상한가를 들어갔을 거예요. 상반기에 나왔으면.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금이 테마주 쪽으로 덜 들어가죠. 아예 안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만큼 거래량 실리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덜 들어가죠. 상승분이 적잖아요.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시들시들해지고 다 전체적으로 시들시들하죠. 테마 관련된 쪽들은. 주도주들은 고점을 점점 돌파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횡보 구간이나 아니면은 하락 구간일 때는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테마 쪽으로 쏠려요. 정치 테마던 뭐 아니면은 정 갈 데 없으면은 우선주나 뭐 품절주 쪽으로도 쏠리고요. 근데 장이 상승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을 판단해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도주 쪽으로 돈이 다 쏠리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 돈이 안 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상한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이시언 시스템 종가로 5,500원 돌파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퍼스텍 같은 경우가 어제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힘이 없어요. 올라가다 밀렸죠. 오늘도 올라가다 쪼르륵 밀려서 뭐 큰 저항 돌파 시도도 못하고 있죠. 2,700원은 두들겨줘야 하는데 여기 두들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 대신 이런 파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랑 뭐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해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시는 거예요. 이거 요 일봉으로 보면 밑으로만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쉬어가는 흐름이었던 거죠. 이런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12,500원 돌파 중요하다. 요 바로 위에는 61선까지 그냥 바로 제압해주면 가장 뭐 좋겠죠. 12,600원 정도 되니까 한 번에 제압하는 게 제일 좋다. 한 13,000원 위쪽까지 가주면 전후까지 가주면은 제일 좋다. 아니면은 조금 더 봐야 된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 전일 악재가 나왔었는데 뭐 수출 관련돼서 이제 뭐 다 회수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식약처인데 티슈준 때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식약처의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32만 원 이 구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뭐 살짝 뭐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되고 이탈해도 최소한 3일 안에 회복 못 해주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디톡스 이쪽에 뭐 보톡스 관련주들은 뭐 당분간은 이렇게 썩 그렇게 관심이 크지는 않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 종목 18,000원대부터 이렇게 건드려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시장에서 선점하고 점유만 잘 되면은 뭐한 4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그 거의 뭐 두 배가 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톨리눔 톡신 쪽으로 해서 뭐 노이즈도 많이 있고 추세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냥 주도주로 교체할 텐데 뭐 보유하신 분들의 판단이 되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 벌써 저항 두들기고 있지 않느냐. ENF 테크놀로지도 저항 두들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항 맞고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관련 종목들.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도 저항 부근에서 돌파했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솔브레인도 아예 돌파해서 쉬고 있고 한 번에 22% 너무 급등해가지고 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보시면은 저항 돌파에 있고 SK하이닉스 돌파했다가 잠깐 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낫고요. 좋다라는 판단은 여전하고요. 예, 그래서 이 관련돼서 주도주랑 추세 매매 쪽으로 내일 강연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고 참석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